외우셔야 돼요.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17강 장기 기억이란 무엇인가? 예,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이거든요. 음. 우리가 뭐 시험을 보든 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우리 갖고 있던 정보,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 전에 장기 기억이 뭔지 알아야죠. 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쓰는 전략에 대해서 전략이 왜 이게 나왔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필요성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장기 기억은 말 그대로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건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평생 동안 걸쳐서 누적되어 온 뭐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구적으로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경험도 장기 기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기 기억이 이루어질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전적 의미는 이거고 그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기억은 신경 전달 물질에서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만 장기 기억은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단백질 수준부터. 그래서 장기 기억을 하는 것은 기억을 위해서 뇌가 변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는 기억이라기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거다. 그냥 뇌에 박혀버렸어. 단백질 수준으로. 잊고 싶어서 못 잊어. 이게 장기 기억이라는 거. 그래서 장기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뇌를 바꿔야 된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장기 기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뇌를 바꾸는 행위다. 반대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공부법 같은데 왜 이거 비효율적이지? 그 이유는 뇌가 안 변하는, 잘 변하지 않는 공부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선언적 지식, 그다음에 절차적 지식, 이제 조건적 지식인데 선언적 지식은 뭐 우리 갖고 있는 뭐 사실이나 뭐 개념, 정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언적 지식 얘기했죠. 선언적 지식을 제가 말했잖아요. 선언적 지식에 대한 선언적 지식입니다. 선언적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화 기억이고요. 하나는 의미 기억인데 의미 기억은 바로 이 개념이나 상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일화 기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과의 추억, 또 예전에 부모님과 놀러 갔던 이야기, 시험에 망쳤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일화 기억이라 하는데 이제 일화 기억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얼마나 감정적인 임팩트가 있었냐에 따라서 더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의외로 왜곡도 많이 되죠.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주관적 경험 때문에 사실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되게 뚜렷해서 되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왜곡도 많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그전 강의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절차적 지식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걸 할 때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운전할 때 운전을 하는 방법 매번 기억하면서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메일 한 방법 이런 것이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장기 기억이냐면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탈 때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봤어요. 한동안 못 탔어. 근데 우연치 않게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럴 때 자전거 타기가 어렵나요? 웬만하면 다 타죠. 되게 웬만하면. 왜 이렇게 장기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당구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당구를 친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스타가 나온 바람에 당구를 이제 안 쳤어요. 안 쳤는데 나중에 진짜 오랜만에 그 당구를 칠 기억이 있었는데 예전 실력은 아니어도 금방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안 쳐서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기 기억, 이 절차 기억은 장기 기억 속하는데 장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잊은 듯 싶었지만 실제로 잊지 않은. 그래서 장기 기억 중 하나가 이 절차적 지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적 지식이 있습니다. 조건적 지식은 언제 어디서
선언적 지식을 쓸 것인지 저자적 지식을 쓸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분수 더하기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어요. 이 문제 딱 봤을 때 분자를 더하는 거는 분모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아는 것은 선언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자마자 1번 문제는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야 되겠네 라는 인지가 딱 오거든요. 이건 바로 조건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절차적 지식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다 장기 기억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언적 지식은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설명해봐.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절차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암묵지랍니다. 암묵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책상머리에서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에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몸으로 실질로 학습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장기 기억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있거든요. 몸으로 익히는 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그냥 이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지? 물리학과 학생인가요? 아니 옥수수 유전자 그 노벨상 받으신 그렇지, 분인가? 그렇지. 진짜 웃기잖아. 내가 옥수수였고 옥수수가 나였다 막 그런 얘기 나면서 내가 이거를 발견을 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오잖아 그거. 그래서 그렇죠. 옥수수 된데 본인이. 그래서 되게 그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죠. 알지만 할 줄 알지만 그렇죠. 본인은 이해가 됐지만 설명이 안 돼. 그게 여러분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얘는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상 받으신 분.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암묵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학습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설명해도 실제로 활용도 못해. 왜냐면 그거를 설명 들었으면 그대로 또 실천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인 이런 사람들 이런 암묵지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걸 배우려면은 그냥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따라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장기 기억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벌써 마무리예요. 이번 장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 기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장기 기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문장을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뭐냐면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빡세게 외우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죠. 쉽게 외우면 잊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 전략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안 써놨지만 여기는 이제 기억에 가는 거니까 이 선언적 지식이랑 절차적 지식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대학교가 저는 무조건 실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프로젝트 중심.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책상 머리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책상 머리에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왜냐면 또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그래 경험이야. 똑같아. 이상한 소리 하시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주입식 교육만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왜냐면은 예를 들어 오늘도 막 우리 웅이사랑 김 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막 대학 얘기하면서 진짜 특히 문과에 있는 친구들 왜냐면 이과에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아직도 취업이 잘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과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예전에 비하면 어렵지만 아직도 생각보다는 잘 돼요. 문과에 비하면 진짜 잘 돼요. 그 이과에 있는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진짜. 그냥 웬만한 탑 스쿨, 탑3 대학교에 문과 나온 것보다 그냥 지방 거점 대학교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취업이 훨씬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참 그거 알고 한 거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이과는 실험 수업을 당연히 더 늘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성균관대 강연 갔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뀐 걸로 아는데 저 때는 이 실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거야. 진짜 이게 절차적 지식이 이게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하나도 안 쌓인 거야. 예를 들어 전자회로를 배웠어. 그래서 서킷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 회로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거의 못 만들어요. 책상 머리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공계에 있는 분들은 진짜 실험 수업은 여러분 제가 인생을 아드님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옛날에 우리 연습 문제 얘기해드렸죠? 또 댓글로 누가 써주셨어요. 진짜 자기 연습 문제 뒤지게 많이 푼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연습 문제 미친 듯이 푸니까 그냥 똑같은 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안 써놨지만 여러분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도 똑같아요. 공부하면서 손으로 해보고 몸으로 해보는 거 다 해봐야 돼요 진짜. 근데 그런 수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수업 난이도도 웃긴 게 뭔데 아직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제 양현구 교수님 이런 교수님이 많아져야 되는데 진짜 그냥 선비에다가 실력도 있고 그냥 최고예요 그냥 교수로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전자회로 실험해서 그냥 그 교수 입장에서 회로 이렇게 시험 같은 건 조교가 가서 하기 때문에 약간 계륵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은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미국에 비해나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 교수들이 수업 시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교수를 깔 수가 없어요. 저는 또 대학은 까되 또 맥락적으로 까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그거를 좀 잘해보려고 MIT에서 하는 실험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진짜 라디오를 이렇게 송수신기를 만드는 건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조교 도우미를 했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갖고 거의 못해요 진짜. 심지어 조교도 잘 못해요. 어려워갖고 조교도 한두 번 구현을 하기 전에 했었는데 걔네가 만들어 놓은 걸 막상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 교수님 정도 되니까 그거 시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과는 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문과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더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 이거 이과분들 잘 들어보세요. 비즈니스에서 왜 실험을 또 잘해야 되냐면 본인이 이제 뭐 학계로 진출할 수 있지만 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실험을 하는 게 비즈니스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 박사님 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실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업무를 할 때. 왜냐면 이게 뭐 거의 복잡하다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뭐 실험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무슨 이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과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험 정신이 투철하잖아. 충분히 가능해요. 반대로 오히려 뭐 이론만 있으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망할 확률이 높죠. 비즈니스 이론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 제가 문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과 출신이잖아요. 이제 문과 출신. 문과에서는 뭐냐면 지금보다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훨씬 한 맞아. 100배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100배, 진짜 100배. 경쟁력 생깁니다.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글쓰기 능력은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본인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특히 문과에서는 글쓰기 어떤 것이든 글을 쓸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실질 학습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글쓰기가 구조고 콘티고 그렇죠. 전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기획이고. 중에 기획이고 글쓰기가 전부예요. 근데 뭐 나는 글쓰기를 못해. 우리나라 글쓰기 자신 있어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페북을 뭐라 그럴까 글쓰기 연습의 장으로 보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 내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글쓰기가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글쓰기를 잘하면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윤 PD님이랑 방송 찍었는데 자꾸 쓰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숙제를 꼼꼼히 봐요. 싱가포르도 그래. 저도 조교를 했었잖아요. 싱가포르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진짜 꼼꼼히 봐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조교한테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줘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싱가포르랑 제가 미국이 그 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돼야지 그 꼼꼼히 보고 평가돼주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 그렇게 실험 수업도 듣고 글쓰기도 많이 하고 문과 친구들도 내가 문과라고 뭐 겁낼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유명한 CEO 보면은 본인이 기술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기술을 이해하고 그 엔지니어들이랑 협업하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 AI를 지금 뭐 우리가 STT를 개발한다고 해서 제가 AI를 딥러닝을 알 것 같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으면은 제가 뭐가 그 장벽이고 내가 어디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뭘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가 뭘 바꿨다는데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뭘 바꿨으니까 이게 성능이 갑자기 향상이 됐구나. 그런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그런 교양을 많이 쌓아야 돼요. 테크놀로지 스템에 관한 교양을 많이 쌓아야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과 이과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공부까지 하면 좋나 그리고 암묵지, 예, 암묵지. 실질 학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는 거. 꿀팁까지 얘기 드리면서 이제 오늘 장기 기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었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뭐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부법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 빽빽이, 그래서 빽빽이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